안녕하세요. 아내 림프암을 항암 치료 없이 완전 관해시킨 면역 닥터 서정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암 전문 병원과 면역 클리닉에서 많이 처방되고 있는 사이모신 알파1 면역 주사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먼저 사이모신 알파1이 무엇인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이모신 알파1은 인간의 흉선에서 생산되어 분비되는 호르몬 중 하나이고 28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흉선의 기능을 알게 되면 흉선에서 분비하는 사이모신 알파1의 면역 기능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흉선은 양쪽 폐의 한가운데 심장 위에 존재합니다. 그 앞에는 딱딱한 흉골뼈가 보호하고 있어서 외부에서는 만져지지 않습니다. 이 흉선은 골수와 함께 우리 몸에 있는 1차 림프 조직에 해당합니다. 1차가 있으니 2차 림프 조직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비장, 편도선, 그리고 전신에 있는 림프절들이 2차 림프 조직입니다. 골수와 흉선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골수는 백혈구, 적혈구, 림프구, 혈소판 등 모든 혈액세포가 만들어지는 혈액 공장입니다. 반면 흉선은 골수에서 만들어진 림프구가 면역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훈련받는 면역 전문 훈련기관입니다. 림프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진 후 흉선에 가서 면역 훈련을 받고 림프절, 편도선, 비장 등으로 재배치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흉선에서 훈련받고 2차 림프 조직으로 재배치된 림프구들은 평생 혈관과 2차 림프 조직을 순환하며 면역 기능을 담당합니다. 골수는 혈액세포를 생산하고 흉선은 림프구를 훈련시키는 역할만 할 뿐 면역 반응에 직접 참여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흉선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대부분 조직이 퇴화됩니다. 사춘기 이후에는 흉선에서 훈련받아 배치된 림프구들이 대부분의 면역 반응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사춘기 이후에도 흉선에서는 여러 종류의 면역 호르몬들을 생산, 분비할 수 있습니다. 흉선 호르몬들은 2차 림프 조직에 배치된 림프구들이 사춘기 이후에도 적절한 면역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속적인 면역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흉선이 분비하는 호르몬 중 사이모신 알파1이 암세포에 대한 T세포의 면역 활성에 관여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암 환자 중 소아, 청년도 있지만 대부분은 성인입니다. 그중 중노년층 연령이 가장 많습니다. 흉선이 사춘기 이후에 퇴화되어서 기능이 거의 없는데 암 환자가 흉선 호르몬인 사이모신 알파1 주사를 맞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실제 암 환자의 흉선을 주사해보면 흉선이 위축되어서 종이장같이 얇은 지방 조직으로 대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축된 흉선으로는 사이모신 알파1 분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춘기 이전에 흉선에서 훈련받은 림프구들만으로는 성인이 된 이후에 발생한 암세포를 인지하거나 공격해 파괴할 만한 면역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이모신 알파1을 외부에서 주사해 기존 림프세포들을 재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림프세포는 흉선에서 어떤 훈련을 받는 걸까요? 두 가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 훈련은 자기 세포를 정확히 인지해 공격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훈련은 이상세포를 정확히 인지해 공격하는 것입니다. 면역세포가 가진 강력한 살상력을 잘못 사용하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 환자라면 암 유전자 발생으로 이상세포가 된 암세포를 T세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공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외부에서 흉선 호르몬인 사이모신 알파1을 주사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런데 사이모신 알파1을 주사하면 암 환자의 인체 내에서 실제 T세포의 면역 기능이 살아날까요? 연구에 의하면 T세포뿐 아니라 복합적인 면역 기능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첫째, 정지되었던 T세포에서 다시 세포 분화가 일어나고 성숙도가 좋아져서 면역 기능이 크게 향상됩니다. 둘째, NK세포와 수지상세포의 활성도도 같이 올라갑니다. 셋째, 말초혈관에선 단핵구의 세포수가 증가합니다. 이 단핵구는 대식세포와 수지상세포로 변해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가 됩니다. 넷째, 흉선에선 사이모신 알파1의 생산이 늘어납니다. 즉, 흉선의 기능이 다시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사이모신 알파1 주사를 맞으면 면역 관련 사이토카인의 분비도 증가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암세포를 돕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줄어들고 망가진 면역체계를 정상화시키는 착한 사이토카인 분비가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이 연구가 사실이라면 암 환자는 사이모신 알파1 주사를 꼭 맞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젠 사이모신 알파1이 실제 암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암 관련 사이모신 알파1의 연구 논문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발생한 다양한 암을 5년 동안 사이모신 알파1으로 면역치료한 결과 생존기간과 삶의 질을 높였다는 내용의 논문이 있습니다. 폐암 환자에게서 방사선 치료 시 주위에 사이모신 알파1을 병행 치료했더니 치료 경과가 더 좋더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한 폐암 환자에게서 항암 치료와 사이모신 알파1 주사치료를 병행했더니 경과가 좋았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 외 흑색종, 간암, 유방암에 대한 긍정적 논문들도 여럿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사이모신 알파1 단독으로 암을 치료한 논문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모신 알파1은 기타 항암제 혹은 보조 항암 치료제로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사이모신 알파1의 안정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모신 알파1에 대한 부작용을 언급한 논문들은 거의 없습니다. 주 1회 치료에서 주 6회 치료까지 치료 횟수를 늘려도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말기암의 경우에는 주 5, 6일 사이모신 알파1 치료를 하는데 치료 횟수로 인한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논문 중에는 같은 날에 한 바이알이 아닌 10바이알을 주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10배 용량을 사용했지만 특별한 부작용이 없었다 합니다. 실제로 사이모신 알파1을 여러 번 접종하거나 한 번에 많은 양을 접종해도 면역 과잉 반응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조절 T세포의 기능이 살아나 과잉 사이토카인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사이모신 알파1이 면역을 높이는 효과뿐 아니라 면역을 조절하는 기능도 있어서 더욱 안전한 것 같습니다. 저도 자가면역 질환자에게 사이모신 알파1 주사 치료를 한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가면역 질환자에게서도 우려했던 면역 과잉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자가면역 질환자에게선 면역 과잉 반응이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가면역 질환자에겐 주 1회 혹은 격주 1회 접종이 적당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젠 사이모신 알파1이 정말 안전한 면역치료 주사제란 건 아시겠죠?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사이모신 알파1 단독으로는 암을 치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모든 논문과 데이터는 사이모신 알파1이 암 표준 치료를 보조하는 역할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의 대부분 부작용인 심각한 면역 저하를 어느 정도 잡아주는 것이 사이모신 알파1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사이모신 알파1만으로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로 인한 면역 저하를 모두 해결하지 못합니다.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계속 받는 한 면역 저하 속도를 일정 부분 늦출 수는 있어도 결국 면역력은 떨어집니다. NK세포 활성도 수치도 100 이하로 떨어집니다. 면역치료 주사를 받아도 NK세포 활성도가 40 이하란 결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항암치료와 사이모신 알파1 면역치료를 병행 중이시라면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극복하지 못하고 면역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항암과 방사선 치료 없이 면역치료에 전념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항암 치료 없이 사이모신 알파1 면역치료로 암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